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좀 찍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IOCP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가 되신다면, 특히 소켓 서버 관련 거, 소켓 실시간 통신 하는 쪽을 학습하시게 된다면, 그 IOCP라는 것을 아마 다 들어보시게 되실 겁니다. 사실 실제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온라인 게임 개발 때 실시간 통신 하신다면 C++를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뭐 한 10년 전 이전까지면 하면 사실 거의 100% 가까이 C++로 게임 서버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뭐 C샵이나 뭐 자바나 고랭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C++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C++를 사용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윈도우스 플랫폼에서 게임 서버를 만듭니다. 그리고 윈도우스에서 또 돌아가는 게임 서버이기 때문에 소켓 관련 API는 IOCP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IOCP는 윈도우스 2000대부터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20년 넘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IOCP를 게임 쪽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리고 예전부터 관련된 글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사실 IOCP 학습은 저는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자료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보통 다른 자료는 자료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IOCP는 특이하게 한글로 된 게 더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찾아보면. 그래서 검색도 사실 보통 제가 검색한다면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제일 좋지만, 구글보다는 오히려 네이버에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거의 대부분 1차적으로 네이버 안에 있는 글을 검색하는데, 네이버 안에 있는 글들은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겠죠, 보면. 근데 예전에 뭐 요즘은 IOCP에 대해서 정리한 글을 만드는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로 잘 만들어진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IOCP를 학습하신다면 뭐 책도 나와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IOCP를 설명해주는 그런 책을 보셔도 좋고. 근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관련된 책에서 IOCP를 다루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내용 설명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책을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책을 한번 보시고 책을 안 보셔도 괜찮지만 네이버에 있는 IOCP를 IOCP라고 키보드를 쳐서 많은 글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IOCP라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 IOCP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네이버에 있는 걸, 네이버에 없는 걸 다 들고 오지만 관련된 글이 많고요. 지금 보니까 2022년 글도 있거든요. 보니까. 하여튼 이건 IOCP라는 기술이 꽤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관련된 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관련돼서 학습할 때 아마 IOCP가 제일 학습하기 어떤 의미로 제일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사실 IOCP가 뭐 셀렉터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IOCP는 비정기 IO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자료가 특히 한글로 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학습한 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아마 관련된 글을 보시면 이 IOCP 설명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보통 사용하는 방법, 에코 서버 같은 거 만들겠죠. 그런 거 정도가 되어서 그 설명만 봤을 때 IOCP를 사용해서 과연 게임 서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게 좀 헷갈리는 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GitHub에 제가 이런 강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IOCP, EDU IOCP, IOCP 해가지고, 그래서 단계별로 IOCP를 시트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IOCP 뭐 설명 같은 거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IOCP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점차 기능을 확장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채팅 서버까지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채팅 서버까지 만들면 이제 여기에서 보드 게임이나 다른 게임으로 만들기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한 채팅 서버까지 만들어 보시면 IOCP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게임 서버를 만드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3년 전쯤에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어제 제가 한번 오랜만에 켜가지고 코드를 켜가지고, 예전에는 BSD 2019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BSD 2022로 바꿨습니다. 근데 당연히 코드는 합의 버전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만약에 2019만 사용해야 되는 분들은 2019 열으셔가지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코드 변경할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뿐만이 아니고 한 2017도 아마 가능할 거로 예상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실습은 제가 총 10단계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한다면 좀 더 이런저런 좀
다양한 것들 추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이런 거 이게 getQ도 컴프레션 스테이트 EX 이게 이제 IOCP 확장 기능인데 아마 여러분들 제 코드에서 요거 이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거 확장된 버전이 EX 버전인데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이걸 직접 한번 사용하는 방법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양한 기능 특히 11단계는 좀 최적화된 기능을 구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1에서 10단계까지는 사실 코드 최적화나 혹은 코드를 좀 좋은 코드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는 빠르게 만들고 좀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습하시면서 좀 코드도 정리하고 좀 더 좋은 코드로 만들고 그리고 최적화할 수 있는 거 최적화도 해보시면 좋겠죠. 단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 한 10단계 이후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드를 좀 깔끔하게 다듬고 이런 거는 뭐 1단계부터 해도 괜찮은데 최적화는 10단계 이후부터 확실히 봐야 됩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은데 거기서 최적화를 하려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적화는 뒤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하고 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 코드를 보면 대체 여기서 뭐 1단계에서 하려는 목표가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을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습을 만약에 실습을 이 기반으로 학습하실 때는 지금 제 영상 설명과 코드를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코드를 보지 않고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코드를 이해했으면.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코드를 한번 보고 이해하는 건 좋은데 이거 기반으로 이제 본인이 새로 실습할 때는 코드를 보지 않고 내가 제가 만든 코드를 이해했던 것을 기반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한 이후에 그 기능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가 아무래도 제 코드를 참고했기 때문에 비슷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그건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제 코드도 또 누군가의 다른 코드가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 상관없고요. 다만 가능하면 하여튼 제 코드를 따라서 치는 거 그런 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이제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든지 어떤 걸 학습을 완전 자기 거로 할 때는 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 코드를 보면서 사실 제 코드를 보는 이유는 1단계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뭔지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잘 이해를 이 설명만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코드를 보는 거고 그래서 코드를 봐서 그걸 알면 1단계의 목표를 하고 2단계의 목표를 하고 3단계 목표를 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이제 가장 간단한 IOCP 서버 코드 에코서버를 이제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코드 들어가면 참고로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튜토리얼 클릭하시면 여기에 보면 1, 2, 3, 4, 5, 6, 7, 8, 90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야기할 거고 그 중에서 1단계 코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면 1단계 코드 되게 간단하고요. 이 코드는 제가 적어 놓은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 있는 샘플 코드 그걸 여기 있네요. 네, 강중정님의 저서인 온라인 계도 저 이 책 되게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절판돼 가지고 구하기는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국회 도서관인가 이런 데 가면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으면 그게 절판된 거는 그게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뭐 제본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셨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어떻게 이 책을 또 가지고 있던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재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즘은 사실 책이 온라인 게임 서버 책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초중반에 초기 중반쯤에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는 좀 온라인 게임 서버 책이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한 몇 년 사이 좀 이렇게 한 4, 5년 정도 이렇게 1년에 한두 권씩 책이 나온 기간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때 제 기억에 나왔던 책이고 그때 나온 책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제일 좋았다고 보고요. 보면 좀 실용적인 책이라고 보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제가 이제 코드 레이저 코드를 제가 일단 먼저 두고 왔고요.
1단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IOCP라는 게 뭔지 학습을 하신 이후에 그냥 1단계는 아까 제가 실습의 어떤 목표와 좀 다르게 실습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그거와 조금 다르게 1단계는 그냥 따라 치셔도 됩니다. 1단계는 따라 치시면서 단 이 코드를 다 이해하는 거 그게 1단계의 목표입니다. 보면 이 여기 있는 코드를 이해를 하셔야지 2단계 3단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코드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뭐 이 메인점 CPP는 프로그램 시작점으로 특별한 게 없고요. 대부분 이제 이 IOC프레시 포터 헤드 파일 여기서 시작하죠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IOCP 이 에코 서버거든요. 이게 에코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걸 받으면 그대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이렇게 쭉 IOCP를 에코 서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이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특이한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엑스트 부분은 비동기 처리를 하지 않고 동기 IO를 하고 있고요 보면. 그래서 저희도 제가 만들어 놓은 실습에서 한 7단계인가 8단계 가면 엑스트 스레드도 비동기 IO로 바꾸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동기 IO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지금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 이 실습을 하시기 전에 이미 네이버나 이런 책이나 이런 거 통해서 IOC 학습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하면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 설명 아마 보셨으면 이 코드를 보셨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명. 그냥 이거 순서대로 쭉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메인부터 가면 여기서 따라가시겠죠. 뭐 생성자부터 시작해서 유니트 습계, 바인드, 리선, 스타터 서버까지. 스타터 서버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한번. 예. 스타터 서버는 이제 IOCP 컨버레이션 포트. 이거는 이제 IOCP 이게 API죠. API.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적용하는 API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있고 그렇게 그리고 IOCP를 다루는 스레드를 만들고 엑스터 소켓 엑스터 처리를 다루는 스레드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종료할 때 이거 부르죠. 종료할 때 스레드는 다 해제시켜야 되겠죠. 스레드 해제시키고 그리고 사실 이게 에코서버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까지 필요 없죠. 여기서는 미리 연결된 리모트의 클라이언트를 가리키는 객체를 풀로 미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로 만들어서 풀에서 하나 꺼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클라이언트에 있어가지고 맥스 클라이언트 카운터가 이 에코서버가 최대 받아들일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수만큼 미리 객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세서리는 이제 익혀서 이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스레드 함수죠. 이 스레드 함수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바인드 이게 또 IOCP 관련된 거기 때문에 IOCP 쪽 그거를 좀 보셨으면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다 사실 IOCP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워크스레드는 이 워크스레드는 IOCP를 처리하는 워크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계속 호출하고 있습니다. 종료할 때까지. 그래서 비동기 완료가 되면 여기에서 놓은 거를 해서 어떤 처리인지를 보고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건 엑스터 스레드. 엑스터 스레드는 이거는 또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무한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엑스터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엑스터 함수가 깨어났다는 뜻은 어떤 연결이 발생했다는 뜻이군요. 새로운 연결이. 그래서 그 객체 여기서 생성했던 객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IOCP한테 관련된 글을 보셨으면 아마 이게 어떤 건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여기는 크게 어렵진 않고요. 어렵지 않지만 일단 제가 만들어 실습에서 1에서 10단계까지 가시려면 앞 단계를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이해를 넘어가기 힘듭니다 보면.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단계를 일단 이거를 그대로 따라 타이핑 치시면서 이 코드가 어떤 건지 100%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단계 쓰면 이제 2단계는 이제 그러니까 이 실습은 이제는 앞 단계에 있는 코드에 기능을 추가하면서 더욱 점점 우리가 쓸만한 프로그램, 사실 에코소프트는 쓸만한 프로그램은 아니겠죠. 우리가 에코소프트로 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으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대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는 1단계에서 조금 바꾸는데 이게 IOCP에 보면 오버래피드 EX라는 구조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1단계를 보면 1단계는
아유. 네. 1단계는 오버래피드 오버래피드 구조체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버퍼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버퍼.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리시브가 발생하면 이 버퍼에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어떤 우리가 비동기 IO 요청할 때마다 이 구조체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보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보면 알겠지만 이 버퍼 크기가 여기서 1024거든요. 1024. 근데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보내는 게 1024가 아닐 수도 있죠. 보면. 그리고 어떤 거는 오버래피드 EX를 리시버에만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쓸 때도 있을 거고 뭐 쓰더라도 이 정도 크기까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2단계에는 이거를 여기에 넣지 말고 이 비동기 IO를 사용하는 이 클라이언트 객체 쪽으로 넘기는 게 2단계의 목표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너무 불필요한 메모리 낭비가 크기 때문에 이 오버래피드 EX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 클라이언트 구조체 쪽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이동하는 게 이제 2단계의 목표고요. 그래서 2단계, 그리고 이제 점점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코드도, 그러니까 파일도 분할됩니다. 보면. 파일 하나에 모든 코드를 다 밀어 놓으면 안 좋겠죠. 그럼 그거는 유지 보살이 안 좋거든요. 보면. 그래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일도 이제 늘어나면서 각 기능별로 서로 파일로 분리되는데, 우리 2단계에서는 이제 IOCP 공이 돼 있죠. 2단계입니다. 2단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좀 구조화시켜서 오버래피드 EX는 요게 디파인 헤드에 다 옮겨갔습니다. 보면. 그렇게 갔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인포도 일단 디파인인데 아마 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 쪽에 가면 요것도 이쪽으로 분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1단계에서 보면 여기 있었죠. 보면. 근데 여기로 왔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는 이게 에코스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도 상관없지만 버프를 하나밖에 안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리시브하고 샌드형을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두 번째에서는 두 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보면 리시브용, 샌드형 버프 두 개 더 분리했고요. 일단 사실 에코스브이기 때문에 앞 단계 1단계처럼 ISP에서 사용할 버프를 하나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브를 하고 샌드를 보내고 리시브를 하고 샌드를 보내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 되지만 근데 만약에 에코서브인데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뭔가를 데이터를 보내고 그 리시브를 하기 전에 또 보낼 수 있다. 이런 가정하가 된다면 이제 1단계 이거는 그 1단계 구조로 쓰면 그게 이제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버퍼 하나로 리시브 샌드를 다 하기 때문에 리시브를 했고 샌드를 했는데 이 샌드가 도착하기 전에 또 다른 리시브가 왔기 때문에 또 그걸 다른 걸 덮어 씌워버리면 데이터 깨지겠죠. 보면.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리시브하고 샌드를 버퍼도 나눴고요. 원래 이거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클라이언트 인풋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메모리도 좀 불필요한, 그러니까 오버래피드 EX를 리시브에만 쓰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너무 불필요한 데이터를 너무 메모리를 낭비하는 것도 좀 줄이고요. 그 원래 사실 여기에는 이 버퍼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 오버래피드 EX2를 발생시킨 이 클라이언트 객체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단계에서는 이렇게 분리한 게 목표고요. 그 외에는 1단계여서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도 뭐 1단계를 이해하셨다면 거의 뭐 이해하는 게 거의 쉬우실 거예요. 뭐 코드도 거의 바뀐 게 없고, 아까 오버래피드 EX가 서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 그것만 좀 생각하셔서 자각하시면 되겠죠. 보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버퍼에다가 원래는 아까 1단계에서는 오버래피드 EX에 있는 버퍼 그걸 그대로 넣었는데 지금 이건 클라이언트 인프에 리시버 버퍼, 리시버 할 때는 리시버 버퍼라고 샌드 할 때는 샌드 버퍼라고 쓰고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샌드 같은 건 그 비동기 IO는 내가 샌드를 했다고 그 샌드가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비동기 IO는 동기 IO와 다르게 약간 예약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샌드를 한다는 거는 내가 샌드를 할게 한 거지, 그 샌드를 한다고 해서 그 단계에서 바로 샌드가 되는 게 아니고 뒤에 샌드가 돼서 우리한테 ICP가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샌드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 샌드할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라이언트 인포에 있는 샌드 버프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거를 다시 ICP 오버래피드 EX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약간 버퍼,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버퍼를 샌드와 리시버가 하나의 버퍼를 서로 사용했고, 여기 또 오버래피드 EX 쪽에 있었는데 그 오버래피드 EX에 있는 걸
클라이언트 구조체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버프도 샌드용, 리시브용 따로 두 개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도 1단계를 이해하신다면 엄청 쉽고 그냥 거의 그대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는 이제 제 코드를 따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따라 치시면 안 됩니다. 따라 친다는 건 아까 앞에서 좀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2단계에 제가 만든 이 코드를 참고만 하시고, 여기서 뭐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만 이해하시고, 그럼 어떤 걸 내가 해야 되는지 생각 마시고, 아까 1단계에서 만들었던 코드 있죠, 이제 그 코드를 고치시면 됩니다. 예. 실제 작업할 때는 제 코드는 보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제 코드를 보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 그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학습이 되십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이 10단계까지 제대로 많이 하셨다면 IOCP에 대한 이해도는 엄청 많이 올라가시고 좀 자신감도 생기실 거예요, 아마. 3단계는 이제 좀 더 이제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이제 IOC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라이브러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부분과 서버 로직 코드. 서버 로직 코드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보내 패킷, 저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을 로직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다른 파일로 분리를 합니다. 이게 분리가 돼야지 네트워크 부분을 라이브러리 할 수 있죠. 그리고 각 코드에 좀 오피스럽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뭐 연결이 발생했다든가 연결이 끊어졌다든가 데이터가 팔았다면 이게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아야지 서버의 로직 코드가 그 동작을 해서 관련된 작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좀 2단계에서 3단계가 이 난이도가 좀 약간 조금 많이 올라간 느낌도 들기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3단계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요. 3단계에서 좀 잘하시면 또 3, 4, 5단계 아마 좀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저기 코드가 조금 많아졌죠, 보면. 그리고 서버 네트워크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서 이 안에 네트워크 관련된 코드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메인은 언제나 서버의 시작 지점, 일반 프로그램 진입점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에코 서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서버 클래스에서 이제 뭐 네트워크 관련된 동기하고 나서 이제 종료할 때까지, 여기서 키를 누를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이 큐트랑 큐가 우리가 입력이 있으면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에코 서버는, 그리고 IOCP 서버가 이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 서버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상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실 상속보다는 다른, 이 에코 서버가 사실 IOCP 서버는 아니고 사실 IOCP 네트워크겠죠. 아니면 TCP 네트워크 이렇게 사실 하는 게 좀 더 맞는 일인데, 그거를 사실 상속가 아닌 자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해지 A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구현하기 복잡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IOCP 서버라는 네트워크 관련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그 클래스를 에코 서버가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에서 상속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런 버추얼 함수를 만들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걸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여기 이름 보시면 아마 이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어떤 새로 연결이 발생하면 이 함수가 여기에 호출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연결이 끊어지면 이게 호출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이 함수가 호출됩니다, 보면.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럼 이제 네트워크 쪽에 다시 이 3단계의 가장 핵심 문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이 두 개의 파일. 디파이너는 아까 앞에 2단계가 그 동일합니다,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차이가 없죠. 이제 IOCP 서버가 아까 앞에 2단계는 IOCP 컴플레이션 좀 헤드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IOCP 서버로 잘 바꿨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IOCP 서버에 보면 이걸 제가 좀 위쪽에 있구나. 예, 여기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 줘야 되겠죠. 가상함수. IOCP 서버를 성숙하는 쪽에 이걸 재정의할 수 있게 가상함수를 만들었고, 그럼 이 가상함수가 어디서 쓰이냐면, 먼저 커넥터 한번 가볼까요? 커넥터는 이제 연결이 발생할 때 호출돼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워크 스레드, 엑스트 스레드에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제일 됐는데, 엑스트 스레드도 아까 앞에 2단계 코드 다 동일한데, 이제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연결이 발생하면 이 함수를 호출하고요.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IOCP를 상속하고 있던 에코 서버에 이 onConnect 함수, 재정의했던 이 커넥터 함수가 호출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아 우리는 새로운 연결이 발생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 코드로 봤을 때 2단계와 3단계 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좀 구조적으로 좀 바뀐 부분이 약간 헷갈려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특이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거고요. 혹은 또 ISP를 좀 학습하셨다면 아마 이 비슷한 거 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보면. 그래서 좀 더 이제 코드가 좀 아까 앞에 1, 2단계는 진짜 완전 책에 있는 예적 코드에 좀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일반적인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구조를 좀 만들어 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했지만 제가 빠르게 만들고 설명하기 편하게 위해서 좀 하드 코딩도 있고 뭐 코드가 그렇게 퀄리티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그래서 아마 이 실습을 하시면서 좀 있는 코드도 좀 더 좋은 코드, 특히 10부분 지금 이제 표준이 20이죠. 현재 내년 되면 이제 23이 곧 나옵니다. 이제 20 빨리 공부하셔야 되고요. 좀 10부분 20, 특히 10부분스럽게 좀 코드도 바꿔주면 좋겠죠. 특히 이런 거 좀 바꾸면 좋겠죠. 이게 사실 옛날 방식이거든요. 이게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일했던 곳에 어떤 동료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요더 스타일이라고. 요더 스타일이라는 게 하면서 이게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인발리더 소켓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사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왼쪽으로.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근데 아주 옛날에는 컴파일러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옛날 이제 그러니까 이 방식이 사실 옛날 방식이 왜 옛날 방식이냐면 옛날에는 컴파일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코드를 하는 게 좋은데 옛날 컴파일러는 컴파일러 기능이 좀 약해가지고 내가 실수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에 에러는 안 나지 그냥 넘어갑니다. 보면.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대입이죠, 대입. 이건 무조건 트루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버그가 발생하고 이 버그가 발생하면 되게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막 이유를 하나 좁히고 보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되지만 이거 그냥은 찾기 좀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잡으려고 요 방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큰 빨 에러죠. 이거는 상수에 대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앞에 이 부분에 실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이렇게 하시면 컴파일러 하시면 경고가 바로 옵니다. 보면.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대입을 이렇게 하는 거 네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경고문만 보면 이 문제를 바로 잡아갈 수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벤투죠. 벤투를 왼쪽으로 하는 게 좋고요. 대신 제 코드가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이런 것도 위에 이 방식처럼 이 방식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위에도 뭐 로고 찍는 거나 뭐 코드 좀 정리할 거 그런 거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보면 그런 것도 같이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3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2단계와 3단계는 큰 차이는 없고요. 큰 차이는 없는데 실제 프로그램과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부분과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했고 분리하기 위해서 이 에코서버라는 게 애플리케이션 쪽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CP 서버라는 게 네트워크 레이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가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요. 보면 분리시켜 놓고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게 애플리케이션 쪽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에코서버가 IOCP 서버라는 네트워크 클래스를 상속받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온커넥터, 온클로저, 온20이라는 걸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 재정의를 해놓으면 이 IOCP 서버에서는 새로운 연결이 발생할 때는 온커넥터를 호출하고요. 이게 보면 엑스터 스레드 있죠. 예. 이 호출해서 우리 에코서버 클래스 쪽에 새로운 연결이 발생한다 알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리시버가 데이터가 오면 온 리시버를 호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이 끊어지면 예 이렇게 보면 온크루즈가 아마 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지면 이제 온크루즈를 호출해서 끊어졌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단계 가지고 뭐 어떤 의미로는 제가 봤을 땐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코드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일단 잘 이해 안 가신 분은 3단계 코드를 쭉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했다가 이제 이 코드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3단계에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똑같지 않아도 되고요. 똑같아도 괜찮습니다. 보면. 목표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만들었던 IOCP 단계별 실습, 이건 실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IOCP 학습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이 학습을 했다는 건 아마 주로 문서를 보고 학습을 하신 걸 거고요. 근데 문서만 봐서 되는 건 아니죠. 또 우리가 그걸 코드화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보면 그 코드화 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고, 실습을 이제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하고, 10단계까지 한 이후에 좀 더 하고 싶다면 이제 10단계에서까지 만들어졌던 거를 좀 더 기능을 추가하는, 최적화도 해보고 기능도 만들어보고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글도 제가 좀 이따 ICP 관련된 글 다시 저도 좀 몇 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있는 글도 좀 보시고요. 네이버에 워낙 많은 좋은 글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ICP 학습을 하시고 단계별로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1에서 3단계까지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는 4, 5단계, 가능하면 일단 영상 하나가 너무 커지지 않게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4단계 하나만 할 수도 있고 4, 5단계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